시간에는 그럼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도록 그 뉴럴 네트워크에 주어지는 그 가중치, 그 값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수정에 그라디언트라는 값을 활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가중치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경사하강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경사하강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문제의 복잡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뉴럴 네트워크는 알고 보면은 함수,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즉 입력의 그 숫자의 개수가 입력층의 노드 개수겠죠. 784개의 숫자가 들어와서 10개의 출력 노드의 개수, 그러니까 10개의 숫자가 계산돼 나오는 함수입니다. 즉 입력 784 숫자, 아웃풋 10개 숫자. 그런데 그거를 결정짓는 그 입력과 출력의 값의 관계를 결정지어주는 그 파라메타 값이 13,002개의 그러한 그 파라메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그 연결선의 가중치 값, 부여된 가중치 값, 그리고 그 가중치 값을 다 더해준 다음에 엑스트라로 더 더해주는 그 바이어스 밸류 값까지 포함해서 13,000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파라메타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그 코스트 함수의 복잡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트 함수는 뭡니까? 주어진 그 뉴럴 네트워크가 잘못된 정도, 그거를 숫자 하나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값이 무슨 숫자 하나, 예를 들어 코스트가 5.4다 그러면은 5.4라는 숫자만큼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즉 입력은 이때 파라메타들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웃풋은 값 하나죠. 코스트 값 딱 하나죠. 그때 사용되는 파라메타는 당연히 그 입력으로 활용되는 그 소위 훈련 자료 값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그 훈련 자료 개수만큼 우리가 주어지는 그 값들이 사실은 파라메타가 되는 거고, 그 코스트 함수에서는 입력이 여기에 주어진 파라메타들이, 그러니까 13,000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결과값이 1이 하나가 나오는 그런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코스트 함수를 직접 우리가 함수 형태로 써보면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코스트 함수니까 C라는 기호를 쓸까요? C 괄호 열고 파라메타는 W1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가중치의 그 종류 개수가 13,002개죠. 웨이트나 바이어스 개수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을 먼저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코스트 함수를 좀 단순화시켜 보려고 해요. 즉 코스트 함수는 파라메타 하나, 싱글 인풋에 대한 결과값이다. 결과값은 당연히 숫자 하나인데 들어가는 입력값도 한 개의 그 입력값이 들어가서 한 개의 출력값이 나오면 그 관계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상태로 우리가 변형될 수 있겠죠. 만약에 입력값이 13,000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 알고리즘을 먼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즉 노드 하나가 있고 노드 하나의 그 결과값이 이 웨이팅 값 W에 의해서 결정되는 출력값이 하나일 때에 코스트 함수를 C of W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주어진다면 코스트 함수는 주어진 그 네트워크의 상에서 W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W가 크거나 또는 W가 작거나 이 코스트 값, 그 결과값에 맞고 틀린 정도를 그 코스트 함수를 그 차이를 제곱을 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이와 같은 쌍곡선 모양을 띠게 됩니다. 즉 이 C of W, 이 웨이팅 값을 수평축이라고 보고요. 그 웨이팅 값이 하나인데 그 웨이팅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코스트 값 C of W 값은 이와 같은 쌍곡선 형태를 띠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코스트 함수의 값이 가장 작은, 이 코스트 함수가 가장 작다는 거는 이 커브의 가장 밑부분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다는 얘기는 그 결과값이 우리의 예측되는 값과 차이가 그 가장 작다는 얘기고, 그때 코스트가 제일 작으니까 그 원하는 결과값을 우리가 얻게 해주는 W 값을 찾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 상에서의 가장 낮은 점인 이렇게 이 그 오목한 모양의 형태의 제일 낮은 지점에 해당하는 그 웨이팅, 그러니까 수평축의 그 위치죠. 그 W 값을 찾는 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최소화시키는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웨이팅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좀 수학적인 표현을 쓰면은 그 코스트 함수의 W에 대한 미분, 즉 이것을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코스트 함수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기울기는 점점 아래쪽으로 향하다가 그 기울기가 없어지다가 오른쪽으로 점점 커지는 기울기 형태를 띠잖아요. 즉 기울기를 보통 우리가 미분이라고 함수로 표현하는데, 이 미분 함수의 값이 0인, 기울기가 0인 그러한 위치에 해당하는 W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찾는 방법을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앞에 있던 이러한 함수처럼 그 단순하게 쌍곡선 하나로 이렇게 그 밑에 오목한 부분이 하나의 형태를 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 사실은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또 다른 함수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시그모이드 함수가 선형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형 함수가 아닌 그러한 그 함수가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에서의 코스트 함수를 보면은 단순하게 쌍곡선 하나, 즉 아래쪽으로 볼 하나 움푹 패여 있는 모양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울퉁불퉁한 모양을 갖는 이런 코스트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자, 그렇다 보니까 미니멈 값을 찾는다는 건, 코스트 함수에서 미니멈 값을 찾으려면은 사실은 이게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개의 움푹 패여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는 코스트 함수에서 이 부분을 찾는 거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고 그 알려져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항상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대신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가장 낮은 부분, 즉 여기서는 요게 제일 낮고요, 여기서는 요게 제일 낮은 부분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제일 낮은 거죠. 제일 낮다는 의미는 그 기울기 값이 0인 곳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울기 값이 이렇게 변곡점 그 부분이 다시 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기울값이. 물론 이것도 0의 기울값이 0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낮은 곳에 그 위치를 찾기 때문에 여기를 찾거나 여기를 찾거나 여기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는 주어집니다. 자, 그것을 그 위치를 표시하면은, 즉 여기를 찾거나 요 지점을 찾거나 요 지점을 찾아서 그때의 W가 여기거나 W가 여기거나 W가 여기일 때 미니멈 값이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여차하면 이거나 요걸로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방법을 그 찾는 거는 실제로는 로컬 미니멈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W라는 지점을 어디에서 시작할지는 몰라요. 랜덤한 값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요 미니멈 값의 주변에 어딘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찾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이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경사를 따라 내려간다는 뜻은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경사도를 살펴보면요, 이 미니멈 값의 이 왼쪽 부분은 경사도가 네거티브입니다. 즉 W가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그 값이 아래로 감소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슬로우프, 네거티브 경사가 갖는다 그러고요. 이 오른쪽은 포지티브, 즉 양의 그 경사도를 갖죠. 만약에 네거티브한
경사도를 갖게 되면은 그 값이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오른쪽 어딘가에 그 W 미니멈 값이 위치를 잡기 때문에 결국엔 W 값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경사도의 마이너스 방향, 경사도가 마이너스 때는 플러스로, 경사도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그래서 경사도 방향의 그 반대 방향, 네거티브 방향으로 이동을 조금씩 하면은 결국에는 요 미니멈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듯이 이 지점에서 시작했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왜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는데 당연히 경사도가 오른쪽 위로 증가하니까 플러스니까 네거티브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경사도가 여기 있을 때는 이것은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쪽으로 움직여야지만 이 지점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지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이 동그라미들이 시작점이라고 보면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그 주변에 가장 낮은 지점으로 이렇게 그 안착하게 되는, 그래서 로컬 미니멈 값을 찾는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어진 그 W 값으로부터 그 W 값에 해당되는 그 코스트 함수의 기울기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의 그 네거티브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W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코스트 함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기울기가 0인 곳까지 도달하게 되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니멈 값을 찾는 건데, 그걸 바로 로컬 미니멈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D 예제는 조금 너무 단순화시킨 거니까 조금 더 그걸 확장해서 2D 경우, 즉 2D라는 거는 파라메터 아까 W는 한 개로 본 거고요. 이번에는 파라메터를 두 개로 보는 겁니다. 수평 축에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수평 축과 수직 축이 각각 W1과 W2, 여기서는 XY를 표현했는데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다양한 두 개의 W 값에 의한 코스트 함수를 그 크기를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이와 같이 3차원적인 공간에 있는 서피스 형태를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 소위 산악 지역에 갔을 때 산의 그 높이와 낮은 그 지형을 표현한 그러한 그 표면이라고 과 유사한 거죠. 자, 그럴 때 임의의 지점 하나, 여기 노란색 지점이 그 우리가 W1과 W2라는 값을 그 임의로 설정했을 때 그 지점이라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지만 우리가 최소 그 코스트 함수를 갖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그라디언트라는 값입니다. 그라디언트는 다른 게 아니라 그 1차원 그 그래프, 앞에서 봤던 1차원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2차원 이상일 때는 그 기울기가 모든 그 방향으로의 기울기가 다 있거든요. 2차원일 때는 2차원 방향으로, 3차원 그 공간에서는 3차원 세 방향으로 그 기울기가 있는데 그 기울기를 벡터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레디언트라고 그러고 수학적인 기호로 네뷸러, 즉 그 삼각 역삼각형으로 표현하는데요. 즉 주어진 코스트 함수의 기울기를 그 그라디언트를 표현하는 수식 기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기울기를 찾게 되면은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즉 기울기가 포지티브면 네거티브, 네거티브면 포지티브 방향으로 이동하면 최소 그 코스트 함수 값을 갖는 W 값으로 우리가 그 위치를 잡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 산 위에 그 울퉁불퉁한 산의 한 지점에 공을 딱 떨어뜨리면 그 공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 지점에서 기울어진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제일 낮은 지점으로, 주변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게 바로 미니멈 코스트 함수를
갖는 그 W 지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라디언트를 따라서 기울기를 따라서 하강한다. 그런 의미로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진 코스트 함수의 그라디언트, 기울기, 모든 방향으로의 기울기, 모든 파라메타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그 기울기 방향의 네거티브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미니멈 코스트 함수 위치에 도달한다 라는 이론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지금 2D 케이스의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하얀색 점선이 바로 그 라인을 의미하고 지금 서피스뿐만 아니라 그 컨투어 맵으로 높고 그 등고선으로 표현한 그러한 그림이 같이 겹쳐져서 보여지는데 그 가장 낮은 부분이 여기인 거죠.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즉, 요 지점으로부터 가장 낮은 지점까지 이동하려면 요 지점으로부터 모든 그 위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 가장 낮은 그 코스트를 갖는 그 웨이팅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이팅 값이라는 거는 이 수평, 수직으로 표현되는 이 평면상에서의 그 위치가 바로 웨이팅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2D의 서피스의 경우에는요. 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 그 문제에서 그레디언트는 어떤 형태를 띨까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웨이팅 값의 개수는 몇 개죠? 13,002개였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웨이팅 값의 그 소위 그 형태는 13,002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벡터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벡터의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코스트 함수의 그라디언트의 마이너스 값 또한 결국엔 똑같은 크기를 갖는 그라디언트는 그 주어진 파라미터 방향으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그 파라미터마다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13,000개의 길이를 갖는 벡터로 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그 알고리즘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어쨌든 그 알고리즘을 써서 주어진 W에서의 코스트의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고 그 그라디언트의 네거티브 값을 취한 게 바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똑같은 크기 웨이팅 그 개수와 똑같은 크기로 주어지고요. 즉 그라디언트 값의 네거티브 값이 마이너스 0.51이다. 즉 세 번째 컴포넌트가 그러면은 웨이팅의 세 번째 컴포넌트를 마이너스 0.51을 더해주면은 이것이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그 하강해서 이 값이 개선이 돼가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13,002개의 언노운이고 웨이팅이고 그것의 그라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각각 그라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당 크기만큼 이 웨이팅 값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웨이팅 값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은 그 웨이팅 값이 더 나은 값으로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점점 개선이 되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웨이팅의 종류는 당연히 13,000개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는 다 우리가 레이블링이 적당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그리고 그 웨이팅에서의 코스트 함수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의 마이너스 값을 구했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보면 일부러 컬러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그라디언트가
그 플러스라면은 파란색, 네거티브는 빨간색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 그레디언트입니다. 마이너스를 붙인. 근데 그 값의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사가 크거나 경사가 작거나 한 게 이 절대값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그 방향과 이 값의 크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웨이팅 값, 그러니까 웨이팅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파라메타들을 플러스일 때는 증가를 하고, 그렇지만은 값의 크기가 적절하면 적절한 만큼, 작으면 조금, 마이너스면 감소시키는데 값이 크면 많이, 그죠? 그 크기와 방향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라디언트 디렉션 방향으로의 그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다양한 크기와 방향을 갖고 네거티브 그라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방향으로 해당하는 크기만큼만 이 웨이팅 값의 변화를 우리가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트워크의 그 와이어의 그런 가중치의 변화가 적절하게 그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이 값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크면은 크게, 요 값이 작으면 작게 그 영향을 그 와이어에다가 웨이팅을 그 변화시키는데 활용하는 거죠. 자, 이 그라디언트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스트 함수의 기울기를 그라디언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적용할 때는 그 그라디언트 코스트 함수의 기울기 방향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그 소위 웨이팅 값을 변화시키는 그 양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각각의 와이어들, 즉 그 소위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연결선에 주어져 있는 가중치 값, 그 가중치 값의 그 영향을 그 최종적인 그런 그 아웃풋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그 각 연결선이 13,000개인데요. 13,000개에 주어져 있는 값들이 최종 결과값의 그 차이에 코스트 함수에 영향을 네거티브로 주느냐, 포지티브로 주느냐, 크게 영향을 주느냐, 작게 영향을 주느냐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이 그라디언트 값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 의미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와 같이 네트워크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그러한 그 커넥션 라인들이 있고요. 그 특정한 라인에 그라디언트 값이 3.20이다. 그리고 또는 특정한 라인의 값이 0.10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라인을 우리가 해당되는 웨이팅 값을 조금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 전체 코스트의 값이 변화할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다른 값은 그 소위 커넥션 라인에 웨이팅 값을 변화시켰을 때 과연 코스트 함수 값의 전체 값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되는지를 그거를 그 정량적으로 우리가 측정한 게 바로 이 네거티브 그라디언트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와이어들마다 13,000개의 연결선마다 영향을 다 코스트에 주기 때문에 다 13,000개의 그레디언트 값이 구해지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하냐면 어떤 숫자 하나, 그러니까 훈련 자료 하나죠. 2라는 훈련 자료를 가지고서 코스트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코스트 값의 차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훈련 자료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실험 값과 우리가 원하는 값의 차이를 코스트 값이라고 숫자 하나로 얻는데요. 그 숫자의 그라디언트 값이 그 13,000개 파라메타에 주어지죠.
그런데 그거는 이 숫자에 그를 적용했을 때의 그라디언트고요. 숫자를 다른 그 입력값을 주면 다 다른 그라디언트 값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그 웨이팅 값의 영향이 모든 데이터, 훈련 데이터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값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균 내는 방법입니다.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을 다 구해서 그거를 평균 내서 우리가 그 웨이팅 값을 계산하는데 개선용의 그 그라디언트는 딱 한 가지 값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평균 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또 한번 표현해 주고 있는 거고요. 평균 낸 값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즉 그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준 거고, 애니메이션 처음 시작부터 다시 봅시다. 즉 2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의 그라디언트 값을 모든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그 위치마다 다 구해서 그럼 13,000개가 구해지겠죠. 그런데 그걸 5에 대해서도 0에 대해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해당하는 웨이팅별로 그 값을 평균 내주고, 두 번째 웨이팅 값도 평균 내줘서 그 평균으로 얻어진 그라디언트, 여기서는 네거티브 그라디언트 방향일 겁니다. 그 세기를 우리가 전체 그라디언트라고 간주한 후에 그것을 활용하는, 그게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자, 그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고요. 근데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가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 커넥션 라인에 주어진 웨이팅 값, 여기서는 컬러와 컬러의 밝기 값인데, 그 값을 항상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쳐요?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때 한꺼번에 쫙쫙쫙 한 번에 고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모든 훈련, all training example에 대해서 평균 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값을 한꺼번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 컴퓨팅 측면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변형된 방법을 씁니다. 그걸 보통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경사하강법이고, 스토캐스틱이라는 건 통계학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의미하는 그 단어거든요. 통계학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방법을 더 실질적으로 많이 씁니다. 즉 그때 쓰는 방법이 하나 중에 미니 배치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 부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한 줄이 12개거든요. 12개의 자료만 가지고서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디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디센트를 하고 또 하고, 즉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라 그래서 미니 조그만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덩어리에 해당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다른 데이터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거를 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진행됐는데요. 즉 주어진 데이터가 이만큼 있을 때 그것을 랜덤하게 소팅하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을 지은 다음에 첫 번째 그룹 데이터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하고, 두 번째 그룹 데이터도 계산해서 적용하고, 즉 그 경사 하강을 서로 다른 데이터 그룹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미니 배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그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똑같이 아까 봤던 그 2차원적인 그
코스트 함수의 평면을 그 높고 낮은 그 모양을 그려놓은 3차원적인 서피스인데요. 지금 여기 노란색 그 점선으로 파선으로 그 소위 그레디언트 디센트한 궤적이 그려 있습니다. 근데 아까와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쭉 바로 내려가지가 않고 왔다 갔다 비틀비틀 하면서 내려가죠. 보통 그 술 취한 사람의 걷는 모습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즉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가긴 하지만, 즉 가장 빠른 그 경사 방향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그러한 그 얻어지기 때문에 미니멈 코스트 펑션에 도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이와 같이 내려가는 거를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고요. 이거는 그 전통적인 그냥 그 티피컬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을 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즉 이렇게 오른쪽 왼쪽 비틀비틀 거리면서 경사도를 따라가서 최저점에 도달하나, 아니면은 가장 빠른 경사를 따라서 계속해서 내려가나, 그 결과값은 똑같지만 아마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때그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진 그 비용 함수를 활용해서 그 비용 함수의 경사도인 그라디언트를 찾은 후에 그 그라디언트 방향의 네거티브 방향으로 웨이팅 값을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것을 그 가중치 계산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면은 그게 경사 하강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 그라디언트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바로 또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소위 역전파 알고리즘, 백 프로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그 각 웨이팅 그에 해당되는 전체 코스트 함수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